AI 혁명으로 세상이 뒤집힌다는데 내 계좌 속 반도체 주식은 왜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들어갈까요?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반도체 주식들은 깊은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고 숫자로 증명된 가장 싸고 매력적인 반도체 기업 3곳을 콕 집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주식이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혹은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꺾여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폭락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쉽게 말해 전쟁과 패권 싸움이 만드는 공포감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타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지역의 전후,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마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했죠. 이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반도체 공장, 특히 최첨단 EUV 장비를 돌리는 클린룸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막대한 원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유가 폭등이 전 세계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드니 기업들 입장에선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타격,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AI 반도체 팔지 마, 장비도 팔지 마 라며 강력한 수출 통제를 걸었습니다. 엔비디아나 ASML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중국이라는 시장을 강제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안보상의 이유로 굳이 비용이 비싼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반도체 주가 하락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전쟁과 규제 때문에 앞으로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공포가 미리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반도체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까요? 단기적인 공포에 가려져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진짜 실력, 즉 펀더멘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안보를 결정하는 필수 인프라, 즉 전기나 도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가 뭐냐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운명을 맡길 수 없으니 국가별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만들자 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AI 칩 수요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을 넘어 전 세계 국가 단위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변화도 큽니다. 과거에는 AI 칩 자체 성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초고속으로 옮겨주는 HBM과 이것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만들기 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만들진 못하고 TSMC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죠. 물건은 모자라고 살 사람은 줄을 서 있으니 이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글로벌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본 자료입니다. 해당 EPS는 금융 분석 사이트인 시킹알파 EPS 가이던스의 반도체 섹터 중앙값 PER인
21.63배를 곱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성장하는 기업, 독점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수, 즉 프리미엄을 줍니다. 게다가 반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공장을 직접 지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더 높은 PER을 받죠. 따라서 이 섹터 평균값인 21.63배를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폭발적인 성장 기업에 똑같이 들이대는 건 사실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엄청난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눈에 띄실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엄청나지만 자세히 보시면 2028년에는 성장이 다소 꺾이는 EPS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클 변동과 프리미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에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마음 편하게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잡아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TSMC나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업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섹터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든든한 대장주들이니까요. 그렇다면 표에서 현재 가장 투자 매력이 보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2028년까지 성장이 꺾이지 않고 실적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2028년 EPS 기준 상승 여력이 무려 50%나 되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 이 표에 나온 목표가를 무조건 이 가격까지 간다 라고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이던스, 참고용 기준점입니다. 성장 기업의 경우 기업별 5년 평균 PER을 적용해서 스스로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계산한 주가는 섹터 메디언트인 평균값 PER로 계산한 주가이기에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 적정 주가를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 혹은 잘 보이는 기준점 노트나 일정에 표시하시고 기준점으로 잡아두신 다음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이 유명하고 덩치 큰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표에서 남다른 투자 매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나머지 3기업, 바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3기업은 지금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원래 이 두 회사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하드디스크 장인인 웨스턴 디지털과 플래시 메모리의 강자인 샌디스크를 합쳐놓으니 오히려 시너지가 안 나고 주가만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과감하게 둘을 다시 쪼개는 인적 분할을 진행합니다. 분할 이후 샌디스크는 순수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HBF라는 완전히 새로운 AI 메모리 표준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반면 남겨진 웨스턴 디지털은 끝난 줄 알았던 하드디스크 시장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AI가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여전히 하드디스크가 가장 싸고 용량이 크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쓸어 담으면서 실적이 미친 듯이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8년까지 우상향 성장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입니다. 만년 3등이었던 마이크론의 반란입니다. HBM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뒤쫓던 마이크론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최첨단 HBM3E를 먼저 양산해버리는 이른바 퀀텀 점프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을 잡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해버렸죠.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렸고 HBM이라는 비싼 제품을 팔다 보니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원픽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하락장은 산업 자체가 망가지거나 성장이 멈춰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분쟁이라는 인위적인 공포가 만든 비이성적인 가격 왜곡일 뿐입니다.
자본시장의 공포에 이면을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AI의 인프라 구축은 이제 국가 단위의 생존 경쟁이 되었고, HBM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권력을 쥐고 잉여 현금 흐름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에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서 보여드린 적정 주가 계산표를 기준으로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처럼 현재 저평가된 혁신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 같이 흔들리지 않는 대장주들을 하락장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것이 다가올 수십 년의 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부엉이었습니다.